제주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귀포와 제주시의 균형 발전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인구 100만 명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안 설명회가 읍면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참석한 주민도 많지 않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 내 렌터카가 2년 새 만 대나 늘면서 가당 경쟁과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청량제와 속도 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소식입니다. 제주 지역 상공인들이 20대 국회의원들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현장에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제주시 중심의 정책 불균형 해소와 함께 미래 100년을 내다본 기업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귀포 지역의 사업체 수는 최근 6년 사이 17%나 증가했습니다. 세무 민원도 크게 늘었지만 서귀포 지역에는 민원실 형태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가 전부. 직접 제주시로 지금 이동해서 신고하거나 많이 기다리면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23명 정도의 직원을 갖춘 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추진 중에 있고 서귀포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 출입국 사무소도 이게 이제 크루즈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반면 제주 신항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과 연계한 발전 전략이 미흡해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에 같이 돼야지 이 매립하는 데만 중점을 더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도 연결된 문제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상공인들은 택시와 렌터카에 한정된 LPG 차량의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까지 적용되는 골프장 개별 소비세 면제 시한을 연장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인구 100만 명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안, 무엇보다 도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한데요. 읍면별로 주민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참석한 주민도 많지 않아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취지 설명회에 이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토지 용도 변경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용역팀의 설명이 약식으로 이루어졌고 참여 주민도 10여 명이어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알람 종이 한 장 갖고 설명하면 우리가 이 종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 종이 한 장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하는데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이 그런 그 충분한 설명을 뽑아낼 수가 없어서 이 몇몇 사람 놓고 이 한다는 건 진짜 너무 그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읍면 해안가에는 수변 경관지구가 새로 지정돼 건축 행위가 규제를 받는데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앞서 해당 마을 주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성산읍지역 주민설명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있는 이 자연녹지는 지금 주택도 여러 개 있고 상업지역도 너무 있었는데 왜 이거는 자연녹지로 있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안 바꿔줍니까?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읍면 순회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첫날부터 형식적인 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주민 의견 수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어제 근로자 2명이 질식사한 하수펌프장 준설 사업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숨진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이 준설 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근로자들이 산소가 공급되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렌터카 속도 제한 장치와 총량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하천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차량을 소방차의 줄을 연결해 끌어냅니다. 갓길 화단을 들이받아 뒤집어진 렌터카 사고로 20대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같은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525건이 발생해 2년 새 33% 급증했고 사망 등 인명피해도 45%나 늘었습니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여름 관광 성수기인 7,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초행길 주행에 따른 안전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오르막길이 좀 많다 보니까 차들이 앞에서 올 때 예상 하는 면도 있어요. 제주도 내 렌터카 차량 수는 2만 8천여 대. 100여 곳이 넘는 업체의 출혈 경쟁과 서비스질 하락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제주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년 동안 20만 대 가까이 늘어난 데다 수만 대의 렌터카가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지면서 교통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마 겹치고 관광객들 겹치면은 그냥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으로 체감하는 그 정도는 한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 렌터카의 최고 속도를 90km로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렌터카 대수를 규제하는 총량제입니다. 저희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도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업계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총량제를 선호하는 업체 대표님들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 많은 차를 90도로 제한을 둘 때는 그 많은 예산을 누가 준비를 해줄 것이며 단체 관광보다 개인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렌터카 이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민들과 관광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렌터카 관리가 제주도의 새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특별법 1조에 친환경적인 국제 자유도시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다국적 기업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75개를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 동의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반 안건과는 달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위해 중덕 삼거리에 설치했던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오늘부터 중덕 삼거리의 막루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 10여 개를 철거해 인근 시유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전이 완료되면 크루즈 터미널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골프나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는 공적인 업무에만 3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경제 담당 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도시개발이나 건설 공무원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산간에는 새벽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인데요. 다행히 낮 동안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가운데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편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출하실 땐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태풍 네파탁은 내일 타이완을 강타한 뒤 중국 내륙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중국 상하이 내륙에서 소멸하겠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서귀와 남원의 아침 기온 24도, 안덕 26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23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산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삼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 해역으로도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권 발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급된 여권은 2만 5천여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35.7%나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10%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51살 이상 중장년층이 5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신생아를 버린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CCTV와 DNA 분석을 통해 영아 유기 혐의로 20살 B씨를 붙잡아 아기를 유기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5일 새벽 6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어린이집 마당에 갓 태어난 여자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516 도로에서 시멘트 20여 포대가 도로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30여 분 만에 시멘트를 치웠지만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혀 파손되고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달리던 트럭에서 시멘트가 쏟아진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을 추적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선 좌초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항 어선 부두에 입항 중이던 경북 간포선적의 50톤급 어선이 테트라포트에 선체가 걸려 좌초됐다 선단선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제주시 애월항으로 입항하던 애월선적의 2.6톤급 어선이 수심이 낮은 곳에 걸렸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관광업체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검침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61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서귀포시 안덕면의 관광업체에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지 않고 제주도에 2,8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